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7월 10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오늘의 글로벌 이슈입니다. 나스닥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미국의 비농업 고용이 완화된 것으로 발표됐지만 수요일에 나올 6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를 앞두고 긴장감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골드입니다. 7월 FOMC 이후 금리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약보합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오펙 플러스 산유국의 감산 총량이 하루 500만 배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미국 에너지부가 600만 배럴가량의 전략 비축유를 매수할 거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미국의 6월 고용 보고서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달러화 대비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김희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30분 미증시가 개장을 했고요. 지금 3대 주요 지수는 상승세로 출발하는 모습까지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에 오는 7월 FOMC 회의에서 25p 금리 인상 가능성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 무엇보다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미국 경제 펀더멘털이 아주 양호하기 때문인데요. CT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는 7월 기준 72로 2021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지금 CME 패드워치에서는 25bp 추가 인상 금리 가능성을 오늘 저녁 현재 시간 기준에서는 92.4%까지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12일 발표 예정인 6월 CPI 결과가 주중의 방향성 그리고 앞으로 7월 FOMC 이후 추가 인상 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지표가 될 텐데요. 물가의 하방 압력은 커지고 기대 인플레이션은 고정되어 있는 현재 상황 속에서 오늘의 시장 관심 함께 주목하고 앞으로의 추세까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는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해왕 맞선님과 함께합니다. 맞선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오랜만이죠. 네. 네, 한 달 된 것 같은데 진짜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찾으셨어요. 저를요? 네. 네. 뭐 궁금하시겠죠. 그쵸. 뭐 제가 마지막으로 떠날 때는 이 얘기만 했던 것 같아요. 네. 시장이 오를 겁니다. 오를 겁니다라는 말밖에 안 했어요. 오늘 사실 그거 지나간 한 달에 대한 어떤 시장 차트를 좀 돌려보면서 오늘 시작하면서 이제 앵커님이 패드 관련해서 얘기를 했죠. 네. 뭐 아무래도 앞두고 있는 시황이 이제 CPI도 있고 뭐 이제 FOMC 이야기도 나올 거니까. 네, 사실상 이번 CPI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에 대한 어떤 변화가 어떻게 들어갈지 자세하게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추가적으로 유가 관련해서도 내용을 좀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겁니까? 더 오를 수는 있는 겁니까? 오늘 그 내용을 1시간 동안 좀 시원하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들 해양 마스터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에서만 함께하고 있는 바로 그 프로죠. 바로 방송 초반에 시청자분들과 단타 상품을 정하고 함께 오늘의 진입가 그리고 목표가 도달 여부까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실시간으로 유튜브와 앞에 있는 노란톡방 통해서 해양 마스터님께 궁금하신 내용들 질문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하셔서 함께 여러분들 그 대답까지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현재 미증시 개장 이후 현재 실시간 상황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화면으로 보는 것처럼요. 일단은 혼조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일과 골드 그리고 파운드까지 하락하는 모습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나스닥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S&P 500과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면서 저희는 먼저 나스닥부터 차트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입니다. 현재 지금 다시금 미증시 개장 이후에 상승분을 반납하고 오히려 그 이후까지 다시 한번 하락하면서 0.53%가량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5,100달러 선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지금 실시간 22시 56분경에 저점 형성해주고 있는데요. 이 미증시 개장 이후에 다시 급격하게 빠지는 모습, 오늘 과연 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걸까요? 네, 지금 이 소프트 어닝 시즌이 시작되면서 미국 증시 선물 다시 한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 전환하는 모습까지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6월에 CPI 발표까지 앞두고 긴장감이 업되어 있는데요. 앞으로의 나스닥 추세와 방향성까지 오늘 마스터님과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폭을 점점 줄여나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현재 0.14% 하락하면서 배럴당 73.76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22시 52분경에 고점 만들어주고 횡보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과연 오늘 상승 전환까지 성공할 수 있을지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제 유가가 전주 대비 4.6%가량 상승을 해주면서 다시금 69선을 탈출하고 73선의 후반 라인까지 돌아온 상태인데요. 앞으로 이 국제 유가가 에너지만 수요 확대를 견인하는 가운데 이 계절성 발전 수요 확대 전망까지 챙기고 더욱더 상승할 수 있을지 오늘 맞선님과 함께 오일의 투자 전략까지 함께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골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도 지금까지 쭉 이 저점을 21시 55분경에 기록을 하고 나서 22시 57분까지 꾸준히 다시금 들어 올려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빨간불 전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0.16% 하락하고 1929.4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유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입니다. 0.01% 상승한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지금 이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달러가 미국 긴축 지속 전망 속에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유로가 큰 폭으로 상승하지 못하는 환경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유로 전방해야 될지까지 오늘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미증시 개장 이후 주요 선물 사항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우리 오늘 해양 마스터님과 함께 오늘의 단타 상품 정해서 진입가와 목표가까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의 단타 상품 그리고 진입가, 목표가까지 전략 짚어주시죠. 네, 어색하네요. 아, 어색하신가요? 네. 이렇게 또 화면에서 얘기를 하려니까 어색한데 오늘 시장 관련해갖고 상황만 좀 설명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을 좀 단편적으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시청자분들? CPI를 앞두고 있다는 거죠. 네. CPI를 앞두고 있다는 건 단기 전략에서 매도세가 통할 수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돼요. 지금 CPI가 좀 다소 높게 측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7월 FOMC 회의에서 25bp에 대한 인상 가능성이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90%를 돌파한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페드 워치에서 실제 FOMC 회의가 들어가기 직전에 시장 반영이 좀 다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점치면서 단기 트레이딩에 집중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매도에 대해서 좀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여건 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추세에 대한 시작이 드러났냐, 안 드러났냐라는 관점 자체를 단타에 접근을 해야 돼요. 자, 제가 채널 파동을 2개 그렸습니다, 여러분들. 전일부터 이어온 채널 파동이에요. 지금부터 한번 화면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좀 가려졌죠? 자, 우리 반대로 이동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갈까요? 네,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청자분들. 저희 근데 화면에 좀 가려가지고 자막이 좀 안 보이는데 네. 자막을 한 번만 좀 치우고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네. 자, 우리 지금 보시면은 제가 상단으로 올라가고 있는 채널링을 2개를 그렸어요. 이 연두색 선 보이실 거예요. 자, 상승 파동이죠, 정확하게. 근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시작할 때 시장이 조정세를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기 집중에서도 상승 파동에 대해서는 접근성 자체를 최대한 낮춰야 되는 포지션을 취해야 돼요. 그러면은 해선이든 단기적 관점을 하든 어떤 매도에 대한 접근성 자체를 굉장히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힌트가 하나 나왔죠? 뭘까요? 자, 여기입니다, 정확하게. 네.
자, 채널링에서 어떻게 보면은 구축이 돼 있는 채널에 대한 돌파 자체가 드러났다는 건 이제 추세가 하단으로 좀 들어갈 수 있는 시작점에 위치를 했구나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시청자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보통 여기서 실수하는 건 뭐냐면 매수 파동이 드러나고 있을 때 여기가 고점인지 인지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자리가 고점인지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가. 우리가 이제 추세가 변화가 드러났다고 정황을 드러내는 건 채널 링에 대한 하단 추세가 돌파가 드러났다는 정황이에요. 자, 그러면은 하단 파동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 자리가 한 번은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최고점에 대한 위치과 포지셔닝을 구축하려면은 가장 좋은 위치는 12,200에서 15,250 사이예요. 이 레벨링 구간에 여기 저항대 있죠. 이 저항에 대한 국면 자체를 굉장히 집중해야 됩니다. 최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근데 우리는 일목균형표로 단기적인 추세만 접근성을 고려하겠다라고 했을 때 하단으로 시작했을 때 일목구름표 우리 배우셨듯이 파란색 구름 있죠. 파란색 구름대 밑에 있을 때 대응하는 전략 자체는 초단기로 굉장히 좋아요. 초단기로. 네. 지금 어떤가요? 하단 구름에서 추세 자체가 계속적으로 나오죠. 자, 그러면은 우리 최고의 포지션을 중첩적으로 한번 겹쳐봅시다. 저항선과 일목구름표의 구름대를 한번 합쳐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12,200에서 250선 사이에 대한 저항을 막고 구름대가 파란색을 밑으로 하방을 돌파한다. 추세가 본격적으로 한 번 더 드러나온 시구입니다. 그때 힘이 굉장히 실려요. 자, 제가 채널링 구축을 보는 이유는 지금 내가 과연 어떤 방향성을 고집을 해야 되는가. 1차적인 이유가 되겠죠. 자, 2차적인 이유. 그러면은 하단에 대한 어떤 채널링 구축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다. 저항 맞는다. 구름대 돌파 들어갔다. 그러면은 매도를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돼요. 지금 왔나요? 아직 안 왔죠. 우리가 방송하고 있는 어떤 새벽 시간대도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15,200에서 15,250선 저항 있죠. 기다리세요. 이 저항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게 저항이 맞는지 1차 테스트 구간 들어가고 구름대 돌파 들어가는지 2차 테스트 들어가고 그때부터 매도 대응이에요. 안전하게 가야죠.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15,200 레벨링에서 250 레벨링 저항 받는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해양 마스터님과 함께 현재 나스닥 단타 전략까지 함께 챙겨봤습니다. 네, 일단 현재 같은 경우에는요, 이 나스닥 시장의 방향성을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오늘의 추세 자체 이 매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매수 파동이 보이고 있지만 다시 한번 하단 돌파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 추세 하단의 시작점임을 체크가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섣부르게 지금 같은 포인트에서 진입가를 잡고 이 불안전하게 대응을 하기보다는 현재 15,200에서 15,250 포인트에서 저항에 집중해 보면서 여기서 정말 우리에게 추세와 그 진입가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그때부터 더욱더 확실하게 대응을 해도 늦지 않는다라고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네, 마스터님, 그렇다면 사실 우리 방송 중에도 전략을 주거든요.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방송 이후에 노란톡방 통해서 시청자분들과 함께 대응 이어가시는 건가요? 네, 들어오시면 한번 제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저도 들어가서 감시하고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오신다니까 네. 같이 한번 참여를 해보세요. 네,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노란톡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 또 애청자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요. 아무 때나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오늘만 활짝 열려 있고요. 오늘이 그 기회고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전략까지 지금 바로 오픈톡방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야지 전략부터 앞으로 시장에 대한 철저한 대응까지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정말 몇 없는 귀중한 기회이기 때문에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제는 이 다른 상품들의 단기적인, 중기적인 전략까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일입니다. 차트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OL 현재 파란불 켜고 있긴 한데요. 단순히 좀 파란불로 볼 것이 아니라 이 지난주부터의 오늘까지의 그 상승했던 폭, 그리고 오늘도 22시 30분경에 저점을 찍고 지금 22시 50분까지도 다시 들어올려준 폭까지 함께 고려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OL에 대한 오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매수, 매도, 관망 중에 어떤 전략 가지고 가봐야 될까요? 네, 저는 관망을 가겠습니다. 아, 관망이요. 오일 관망으로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왜 그럴까요? 네, 유가는 대응 상품이 아닙니다. 아, 현재 네. 재미가 없어요. 아, 제가 근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시청자분들이 제가 여기 한 달 전이죠. 네. 한 달 전에 나왔을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네. 네. 유가는 당분간 재미없을 거라고. 아, 네. 유가는 당분간 재미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70의 레벨링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거든요. 최근에 계속 그런 움직임만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전개가 보였어요. 앞으로 이런 과정을 계속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구나. 네. 유가 관련해서 이따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건데 지금 유가가 최근에 오펙에서 감산을 진행을 했죠. 예, 했는데 유가는 어떤 변화를 보이지 않냐. 예, 올해 하반기 관련해 갖고 유가가 수요가 높아질 전망이 있기 때문에 감산에 대한 효력 자체가 무효화됐다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차트 보시면은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예요? 차트 한번 보세요.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RSI입니다. RSI 지표. 네. 자, 여기 화면 보시면은 뭐가 눈에 띄냐? 예, RSI 50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 자체는 무엇을 증명하는 거냐? 지금 일봉입니다, 여러분들. 추세가 없다. 자, 추세가 없다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이슈성에 대한 어떤 임팩트 있는 내용이 딱 담겼을 때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는 전략이라든가 아니면은 RSI가 이런 꼭지점을 한 번은 만나는 것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좀 언급드리고 싶어요. 70선이든 30선이든 어떤 내용을 담고 돌파가 먼저 1차적으로 드러나야 돼요. 저는 그러면 그때는 하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왜냐? 힘이 실리잖아요. 힘이 실렸다는 반증은 뭐냐? 대응을 할 수 있는 영역대가 들어오고 있다. 그럼 뭔가 내용이 있겠죠? 지금 오펙이든 미국이든 유가 관련해서 큰 내용을 담진 않아요. 상황이. 뭐 감산 내용이야 이슈야 너무 오래된 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앞으로 오펙에서 할 가능성이 높고. 근데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자, 오늘의 투자 전략 유가 관련 설명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매수 보세요. 오늘은 매도 보세요. 전 못합니다. 네, 왜냐? 수익 가능성이 적으니까요. 수익을 날 수 있는 상품을 기대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겠죠. 네, 그래서 유가는 관망입니다, 여러분들. 네, 유가는 당분간 손 대지 마세요. 뭐 제가 또 계속 나올지 안 나올지는 의문이겠지만. 또 나와주셔야죠. 네, 의문이겠지만 뭐 유가 관련해서 뭐 트레이딩 할 날이 오겠죠. 네, 상승하기도 전에 오셔서도 예측해 주셔야죠. 항상 매번 시장 상승해주고 네, 예측해주고 가셨으니까요. 자주 한번 나오도록 제가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도 올해에 대한 전망 관망으로 주셨습니다. 네, 현재는 굉장히 좀 재미없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요약해 주셨는데요. 네, 계속해서 우리 70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모습까지 한 달 전에 해외왕 마스터님 예측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네, 앞으로는 힘이 실릴 때 대응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앞으로 우리가 유가에 관련된 이슈, 그중에서도 그냥 단순히 70선 부근에서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는 그 이슈가 아니라 더욱더 강한 매수와 매도 추세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이슈까지 나올 수 있을 때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5일도 오늘 관망으로 의견 정리해 봤고요. 관련된 이슈까지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골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차트 보고 이야기해 보시죠. 네, 골드입니다. 현재 0.16%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골드 같은 경우에는요, 1929, 1930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네, 골드도 오늘 전략 한번 들어보죠. 골드 오늘 매수, 매도, 관망 중에서 어떤 의견 가지고 가봐야 될까요? 자, 저는 매수. 매수. 좀 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반전이죠. 예, 최근에 사실 곰값이 조금 떨어진 모양새를 그렸는데 네.
왜 해왕은 좀 매수를 들었냐. 사실 지금 달러 인덱스가 더 추가적인 하락 요인 자체가 굉장히 강해요. 네.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박스피를 좀 돌고 있는데 이는 어떻게 보면 유로존에서 나오는 내용하고 이제 페드에서 나오는 내용이 중첩적으로 같기 때문에 방향성이. 근데 결국은 유로존이 좀 더 긴축적인 정책을 꺼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 그러면은 달러에 대한 가치가 하락한다면은 이제 금값에 대한 부분이 추가적인 상승을 견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근데 지금 저항선에 한 번은 부딪혔습니다. 지금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는 뭐냐면은 제가 조금 중요한 위치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 자리를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일본 기준인데 최근 왔었던 어떤 지지 라인 기준이 1900 라인이에요. 이게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지를 버티고 있다는 반증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거든요. 높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매수냐 매도냐 의견을 꺼낸다면은 저는 매수 쪽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금값이 1900 라인을 깨지지 않는다면은 지속적인 상승 여부를 최근 들어서 한 번은 디디고 올라갈 것이다. 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가장 확실한 라인은 2000 라인을 돌파하면은 가장 이상적이겠죠. 네, 가장 이상적입니다. 2000 라인 돌파가 드러난다면 추가적인 엄청난 강세가 드러나는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달러 인덱스가 그렇게 막 큰 폭에 대한 하락을 기록할 수는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네. 최근에 사실 이제 달러가 좀 하락률이 높았던 거는 냉정하게 ECB는 긴축을 하고 있는데 페드는 긴축의 끝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시사가 된 거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페드도 한 번 더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5.5%. 이번 7월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에 대해서 겨누고 있기 때문에 금이 막 신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건 현재로서는 무리다. 다만 네. 이 박스피가 돌 수 있는 구간이 형성이 됐는데 그 안에서 매수세가 좀 더 들어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시황으로 좀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MACD도 일봉상 양봉선에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수급 조건이 나쁘지가 않다. 이런 내용을 담아보도록 할게요. 자, 19,000 지지 버틸 때까지 매수로 대응을 해라. 이렇게만 판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골드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골드 같은 경우에는 매수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 달러 인덱스가 추가 하락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 달러가 또 추가 하락 가능한 이유는요. 바로 유로존이 이 미국보다도 조금 더 긴축적인 정책을 꺼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골드 같은 경우는 현재 이 1900 라인 이 지지선을 버틸 때까지는 매수관 좀 유효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만 전고점을 돌파할 만큼 신고점을 생성해낼 만큼의 강한 모멘텀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란톡방 안에서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대응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오일과 골드까지 함께 점검해 봤고요. 저희는 다시 한번 좀 이 시장의 추세에 함께 차트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 초반에는 오늘의 이 나스닥의 단타 관점 이야기까지 해봤는데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나스닥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또 시장에서 나스닥의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함께 해양 마스터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마스터님, 우리 방송 초반에 나스닥 얘기를 조금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 당장은 우리가 좀 관망으로 보자. 그리고 매도 포지션 같은 경우에도 진입가도 좀 새벽에 함께 만들어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단타적인 관점 말고도 이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나스닥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함께 짚어주시죠. 나스닥 어떻게 보시나요, 전망? 네, 좀 정확하게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분들 제일 궁금하신 거잖아요. 사실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지수가. 근데 저는 제가 이 올해죠. 올해 제가 이제 1월부터 정확하게 1월부터가 아니죠. 이제 작년 11월,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 그때부터 증시가 오를 거예요라고서 얘기를 했었어요. 네. 뭐 제 노란톡에 계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제가 큰 얘기를 안 다뤄요, 네. 사실. 왜냐면 그거는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똑같은 내용을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예, 지금 뭐 이제 개별적인 이슈 내용 관련해 갖고 틈새 나오는 건 증시의 영향력 자체가 굉장히 적어요.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증시에 왜 수급이 쏠리냐가 중요한 거죠. 네. 네. 자, 제가 차트 보면서 참 여기서 좀 설명 한번 해볼게요. 네, 좀 네. 재미 요소로 좀 한번 우리 저희가 히스토리를 네. 한번 보도록 하죠. 화면을 보면서. 네, 좋습니다. 네, 우리 그- 해양 마스터님. 네. 이 시장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이야기 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우리 해양 마스터님 시청자분들이 기다리는 만큼 바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오셔서 바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차트 보면서 나스닥 앞으로 어떻게 대응이 될지 해양 마스터님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저는 여러분 시청자분들에게 항상 솔직합니다. 진심이에요. 예. 지금 시장을 이해하려면요. 뭘 알아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결국은 시청자분들은 항상 그거예요. 네. 시장이 올라야 떨어져요. 저는 제가 항상 시청자분들한테 얘기 드리는 건 뭐예요? 지금 그걸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를 찾는 게 중요한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항상 정답만 오네요. 그럼 숙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제가 항상 얘기 드립니다. 시청자분들한테. 자, 우리 차트를 한번 뒤집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팬데믹 이후에 차트가 어떻게 됐는지. 자, 자막 좀 없애주세요. 네. 네. 자, 우리 보셔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 저 오늘 처음입니다. 이해 부탁드려요. 네. 자, 우리 본 끝에를 좀 집중해 주세요. 네. 자, 우리 팬데믹 발생하고 유동성 장이라는 게 생겼죠. 정말 간만이에요, 여러분들. 유동성. 유동성이 뭐예요? 돈을 그냥 찍어서 불어 넣는 거예요, 시장에다가. 결국에는 위험 자산으로 수급이 쏠리는 이유 자체는 제로금리이기 때문에 어떤 예치금에 대한 형태 자체가 돈을 만드는 형태로 만들 수 없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위험 자산으로 수급이 쏠립니다. 근데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때 21년도죠. 21년도 말일날 이 얘기를 했어요. 여기 이 자리에서 앉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신고점에 대한 부분을 저는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서. 왜 그럴까요? 긴축한대잖아요. 대놓고 아예 떠드는데 우리 테이퍼링이랑 긴축이랑 같이 들어갈 거야.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래요. 테이퍼링이랑 긴축이랑 금리 인상이랑 같이 시도를 한다.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저한테는 달랐어요. 와, 이거 제정신이 아닌데? 네. 완전히 페드에서 그냥 각 잡고 그냥 긴축하겠다고 덤비는구나.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이게 경험의 차이예요. 그 판단 자체가.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테이퍼링이랑 금리 인상을 같이 한대요. 얼마나 미국이 급했으면 시장이 제대로 떨어지죠. 이때부터. 저는 계속 떨어진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2022년 10월이 됐습니다. 10월이 됐는데 제가 그때 강연회를 열었어요. 여의도에서 무료로. 네.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바닥이 거의 다 왔습니다. 왜? 어떤 시장 금리에 대한 상한 자체가 이제는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더 이상 추가 진행할 수 없는 단편적인 요소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때부터 시장이 상승하기 시작하는데 바닥을 찍고 이때가 제가 강연회 했던 날이에요. 근데 그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단 두 가지였어요. 시장은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이제. 어떤 ETF 상품을 건들려면 스큐는 앞으로 건들지 마세요. TQQQ를 건들든 아니면은 지수 상승에 대한 적합한 상품을 고려를 많이 하세요. 왜냐? 국채 금리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왜냐?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려면 결국은 어떤 채권 발행과 페드와 중앙은행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 역할이 국채 상승을 견인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시장 오르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와갖고 또 이 얘기를 해요. 제가 이거 계속 얘기했거든요. 올라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올랐어요. 근데 지금도 물어봅니다. 더 오르나요? 냉정하게 얘기 드릴게요. 여기서 수익 나신 분들만 대응하세요. 현실적이에요.
예. 근데 여기서 수익이 안 났는데 나는 대응을 해야겠어요. 하지 마세요. 왜냐? 자격이 없거든요. 자격이 없거든요. 대응의 영역을 벗어났어요. 근데 이런 내용을 작년과 그리고 이때 얘기했던 고점에 대한 위치값 그리고 유동성 어떻게 보면 2020년도죠. 많은 내용을 담지는 않아요, 제가. 근데 상승한다, 하락한다, 왜 그렇게 보여요? 결국 시장의 수급을 움직이는 건 미국 채권이었거든요. 유동성장, 긴축장에선. 근데 최근에 좀 문제가 변경이 됐습니다. 최근 문제는 뭐냐면은 매크로 환경이 최근부터 많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일단은 시장에 대한 조정이 들어갈 거예요, 당분간은. 언제냐? 이번 CPI 발표 이후에요. 네. 근데 많은 하락률을 기록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시청자분들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5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긴축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네. 유정 앵커님이 말씀하신 게 좀 정답에 굉장히 근사치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통화 정책이 더 이상 시장에 영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통화 정책이 시장에 영향이 없습니다. 이번 CPI가 조금 다소 집중되는 이유는 갑작스럽게 연준이 25 베이시스 포인트라는 거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인데 근데 그것마저 시장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시장 영향 받는데 이 정도예요. 일본 기준으로. 굉장히 조금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회왕님? 시장은 앞으로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좀 충격적인 발언을 해야 되는데 뭐죠? 신고점 갱신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저는. 왜 가능할까요? 네. 강연회 때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마스터님도 강연회를 또 해주신다고요. 네, 주말에 부산에서 하는데 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시간 내서 오세요. 제가 왜냐면 쓸데없는 소리는 안 하는 편이니까. 당연하죠. 네. 네. 저 강연회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시청자분들과 여기서 서울경제에서 10년째 만나고 있어요. 근데 10년째 변화 없는 질문을 받아요, 저는.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이 시장에 대한 이해도부터 높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저기 보면은 뭐 MACD 지표도 있고 RSI 지표도 있고 일목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하거든요. 다 거기서 거기다. 네. 거기서 거기다. 저 지금 매크로 환경이 바뀌었다고 했죠. 매크로 환경이 바뀌었다는 건 뭐예요? 시장 변화에 굉장히 민감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시선이 증시에 수급이 쏠리는 요인은 무엇인가라고서 먼저 캐치한 사람이 시장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내용을 제가 부산 강연회 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뭐, 그 지역 계시면 오세요. 서울에서도 가야죠. 서울은 제가 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매크로한 이슈까지 이번 주 토요일에 부산 강연회를 통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료 강연에 지금 바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해양 마스터님의 오픈 톡방까지 입장할 수 있는 그 자세한 방법 지금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해양마스터님의 이번 주 토요일 부산 강연회 내용과 오픈톡방 참여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 바로 앞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셔야지 무료 강연회 신청하셔서 정말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매크로 이슈까지 함께 파악해 갈 수 있으니까요. 방송 종료 전까지 들어오셔서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다리던 시간이죠. 우리 해양마스터님과 함께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들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CPI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좀 더 좀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나마 볼만한 게 CPI다. 그나마 볼만하다. 그나마 네. 좀 다소 집중을 해야 되는 건 CPI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사실 CPI라는 거에 통화 정책의 어떤 변화가 애매모호한 선상에선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만은 지금 CPI에 대한 요소는 사실 엄청난 변화를 이끌긴 굉장히 힘들어요. 네. 한 차례 그냥 추가적인 단행 정도. 근데 그게 그마저도 시장 반영이 이미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선상에서 CPI가 높게 나온다면은 추가적인 시장에 대한 조정세를 끌 수 있겠죠. 그 정도입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했죠? 방금 조정이란 표현을 했어요. 네. 조정은 뭐예요? 상승장에서 다소 한바닥 쉬고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쉬고 가는 걸. 지금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건 뭐냐면 집중해야 될 거는 사실 별거 없어요. CPI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다면 시장에 대한 조정세가 다소 일주일 정도 페드웨이 전까지는 이어질 것이다 라는 판단이 있어요. 페드웨이가 어떤 결과치가 공개가 된다면 오히려 시장 상승을 한 차례 더 견인할 수 있는 요소는 굉장히 강합니다. 요새 최근에 시장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매수 대응을 공격적으로 하기보다는 FOMC 회의 이후에 좀 더 어떤 자리를 노리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최근 상승으로 수익을 내신 분이 굉장히 많죠. 페드 이후에 한 번 더 노리는 게 좋습니다. CPI와 페드에 대한 어떤 시간에 대한 간격이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 조정세가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차트는. 이 부분을 집중을 해야 돼요.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슈는 CPI가 굉장히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유일하게 볼만한 게 그나마 CPI다. 이게 1번이고 네. CPI는 앞으로 중요한 지표가 아닙니다. 여기에 목을 매게 된다면 시장에 대한 방향성 자체를 잘못 볼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 포인트 자체를 아셔야 돼요. 왜냐? 통화 정책을 바꿀 만한 요소는 아니거든요. 앞으로. 이게 핵심입니다. 저는 이 얘기 드리고 싶어요. CPI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 그냥 지금뿐입니다. 이번 주만 해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켜볼 만한 요소는 아닙니다. 확실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먼저 CPI가 PPI에 대해서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이 CPI 지금 중요하지만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서의 핵심은 이 CPI가 너무 중요하다. 앞으로의 시장에 큰 변화를 가지고 오고 통화 정책에도 급격한 변화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그나마 주목해야 하는 게 CPI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을 짚고 넘어가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우리 강의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제목을 보니까요. 오펙 영향력 감소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최근에 이제 유가 관련해 갖고 감산을 단행을 했죠. 네. 감산을 했는데 시장이 미적지근해요. 그렇죠. 왜 그럴까? 왜? 내용은 있겠죠. 근거는 있는데 제가 최근 들어서 사실 유가를 건들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오펙의 감산 자체가 엄청난 시황이 아니에요. 왜냐? 시장 사람들이 이미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예상한 시황은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감산할 줄 다 알고 있어요. 제가 항상 여기서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저 유정 앵커님도 알고 있고 네. 저도 알고 있어요. 여기 밖에 계신 PD님도 알고 있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시장 반영 끝났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모르는데요. 예. 문제가 있는 거죠.
정확하게. 네, 이건 공부가 필요하다. 공부가 네. 필요하다. 공부가 필요하다. 근데 저 이해가 안 돼요. 공부를 어디부터 해야 되죠? 강연에 오시면 됩니다. 그땐 기초부터 알려주시는 건가요? 제 책을 추천드리죠. 아, 오히려 이런 권장도서 네. 읽어봐야 될 그런 거를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다 보면 네. 눈이 트이기 시작해요. 아, 근데 반복이거든요. 예. 근데 일단은 유가에서 너무 샜는데 유가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근거를 한번 봐야겠죠. 예, 여기 뭐라고 써 있나요? 오펙에 대한 영향력이 지금 유가에 영향을 안 끼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미적지근해요. 내용이 뭐예요? 선제적 예방 조치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어떤 선제적인 예방 조치입니까? 라고 했을 때 23년도 하반기 원유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이라고 예상이라고 써 있죠. 근데 이 부분을 이미 감산이랑 해지가 된 상황이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 상세 네. 역할을 한다. 그럼 이번 감산 자체는 의미가 없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시장 참여자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감산해봤자 어차피라는 내용이죠. 그럼 유가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볼 필요성이 없다는 겁니다.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이슈성 몰이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 뭐예요? 예를 들면 뭐 이제 미국이 비축유를 있는 걸 다 방출한다. 그죠? 사우디 이제 오펙에서 갑작스럽게 혼자 돌출적인 행동을 한다. 이런 이슈성이 필요해요. 이슈성 없이는 시심 레벨링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상황으로 연출될 거예요. 그 뜻은 뭐냐? 추세가 없다. 앞으로 당분간 박스피입니다. 유가 관련해선 크게 시심 레벨링에서 변동 없는 차트를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어떤 이슈가 나온다면 제가 이 자리에 나와갖고 한 번 더 이건 추세입니다 라는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셨을 겁니다. 계속해서 감산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왜 계속해서 시장에 큰 영향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그걸 바로 오늘 짚어주셨네요. 네, 우리 유가에 대한 이슈까지 다시 한번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우리가 아까 전에 그 골드 얘기할 때도 달러 인덱스 언급을 했었거든요.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뭐 달러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하방 쪽이 좀 더 어울릴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근데 저는 달러 얘기를 하는데 네. 여기 누구예요? 이 인물이 누굴까요? 잠시만요. 네. 자, 이 인물이 누굴까요? 어머, 여러분들. 라가르드 총재죠. 달러 인덱스라는데 22 총재를 제가 사진을 걸었어요. 네. 왜 그럴까? 파월이 아니라. 아, 이 ECB가 달러 인덱스 하방에 더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뜻인 건가요? 네. 지금은 네. 페드의 역할보다 ECB의 역할이 달러를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내용을 한번 보면은 자, 증거가 두 가지가 있죠. 우리 아까 전에 페드워치가 7월 FOMC 회의는 뭐라고 했어요? 90%는 90% 상회하고 있다. 90%. 네. 미국 기준입니다. 5.5%겠죠? 그러면은 5.5%. 그리고 그냥 5.5%. 근데 자, 5.5%라는 건 뭐냐면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최종 금리가 달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22는 지금 상황이 어때요? 반대 이제 상황을 봐야겠죠. 달러 인덱스를 움직이는 힘은 22가 제일 커요, 여러분들. 중국이 아닙니다. 일본도 아니에요. 22예요. 22 영향이 제일 큽니다. 왜냐? 달러 보유국이 제일 많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22 최근 발언을 한번 봐보죠. 라가르드 ECB 총재 역시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 지금 ECB는 최근 들어서 스트레이트로 금리 인상을 하는 과정이죠. 더 할 수 있어. 우린 계속 할 거야. 라는 예견을 하는 상황에서 긴축에 대한 강도가 미국이 높을까요? ECB가 높을까요?
긴축이요? 예. 앞으로 더 긴축을 한다면 20이가 더 높지 않을까요? 유정 씨 많이 레벨업 하셨는데 굉장히 20입니다. 네. 정확해요. 그러면은 달러 인덱스에 대한 가치보다 어떤 유로 네. 통화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는 상황이 연출이 되죠. 근데 이 또한 어떤 마무리 단계라 이거예요. 22도. 더 추가적인 단행이 가능한 정도? 박스피에서 레벨링에서 그나마 달러 인덱스가 하방에 대한 가능성 자체가 더 시사된다라는 가능성이 띄는 거예요. 눈에. 자, 그럼 이 내용 관련해선 이따가 실시간 차트 보면서 더 추가적으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22 때문에 달러 인덱스는 하방률을 더 기록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달러 인덱스가 조금 더 하방을 볼 수 있는 그 이유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 현재 22의 모든 통화 경색과 영향이 조금 더 이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에 크게 영향을 주는 이슈이자 요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현재 상황에서 이 미국보다는 이 ECB, 이 유럽중앙은행이 더욱더 긴축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이 유로의 가치가 더욱더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차트 보면서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양 마스터님, 우리 차트 보면서 설명해 줄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아이고, 우리가 시작하자마자 네. 얘기를 했었던 바로 나스닥. 어떤 위치선상에서 네. 저항선에 돌입을 했네요. 네. 결국은. 자, 아까 저항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시작할 때 나스닥 말씀해 주셨는데요. 바로 15,200포인트에서 15,250포인트 이 저항선에 집중하라고 말씀해 주셨죠. 네. 자, 근데 화면을 좀 봐야겠죠. 네. 뭐 또 이동을 네, PD님이 여기서 하랍니다. 네, 여기서 바로 할게요. 지금 우리가 고점을 한번 보도록 하죠. 최근 들어왔던 실시간으로. 네, 고점이 15,200 맞고 지금 11,150선을 좀 달리고 있네요. 네. 네, 저항에 대한 자리가 부딪힌 거죠. 사실상. 제가 아까 전에 두 가지 포인트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항선의 1번을 맞아야 된다. 2번은 뭐냐? 스팬에 대한 어떤 하방 돌파거든요. 네. 이 자리. 하방 돌파 들어갔죠. 그럼 이때부터는 매도 대응을 본격적으로 하셔야 되는 구간에 들어간 거예요. 추세가. 네. 그럼 그 선에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보는 RSI, MACD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뭐로? 매도로. 매도로예요. 네, 여러분들. 지금 최고점 자리를 한 번 더 노려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15,200선을 한 번 더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최고점 자리를. 네. 네, 어쨌든 아까 얘기 브리핑 드렸던 15,200에서 250선 그쵸. 사이 네. 저항은 유지를 하고 내려간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체크하시고 오늘 야간 트레이딩은 매도 선상에 좀 다소 집중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 이런 말을 꼭 이어가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다시 한번 나스닥 전략까지 한번 짚어봤고요. 오늘 지금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집중해 봐야 할 나스닥과 오일 그리고 앞으로의 달러 인덱스 전망까지 함께 얘기해봤습니다.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하시고 바로 입장해 주셔야지 이번 주 토요일 예정되어 있는 부산 강연회까지 함께 신청할 수 있고요. 네, 마스터님 이번 주 토요일 본격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진행될지 간단하게 주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간단하게 뭐 시장 언제까지 오르는지에 대해서 할 건데 네.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 강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네, 쉽지가 않나요. 쉽지 않다는 거는 제가 가볍게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볍게. 알찹니다. 알차요. 한번 오시면 알아요. 주말하면 잔소리죠. 네. 네, 한번 오셔가지고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올라가고 가시는 게 전 중요할 것 같아요. 어차피 제가 내일도 출연하거든요. 네. 내일 추가적으로 더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못다한 이야기, 강은의 신청까지 오픈톡방 안에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고요. 참여 방법 잠시 뒤에 화면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